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는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을 떠올리며 그런 극적인 상황이 와야 심장마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나타난 초기 신호를 심장 문제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이 오해가 위험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실제 임상에서 심장마비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발생하는 심장마비는 갑작스러운 쓰러짐이 아니라 애매한 불편감,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 감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같은 선택을 한다는 점입니다. 조금만 참아보자. 지금 병원 가기엔 애매하다.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왜 이런 판단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통증 중심 사고입니다. 사람들은 심각한 질환은 반드시 강한 통증을 동반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심장마비 초기에는 압박감, 답답함, 더부룩함, 숨이 차는 느낌, 식은땀 같은 비특이적 증상이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여성, 노인, 당뇨 환자의 경우 전형적인 흉통이 거의 없이 메스꺼움이나 극심한 피로감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이게 심장 문제일 리 없다고 스스로 배제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험 부재입니다. 사람은 경험하지 않은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 병 없이 살아왔고, 과거에도 비슷한 증상이 그냥 지나간 적이 있다면, 이번에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심장마비는 누적된 위험이 어느 순간 선을 넘는 사건입니다. 이전까지 괜찮았다는 사실은 이번에도 괜찮을 것이라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혼자 있다는 상황 자체가 판단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위험을 축소 해석하는 경향이 더 강해집니다. 누군가 옆에서 이상하다라고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방향으로 판단이 기울어집니다. 이때 흔히 나타나는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자세를 바꿔봅니다. 물을 마셔봅니다. 잠깐 누워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봅니다. 이 과정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를 인지했다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료 상황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방식이 특히 위험할까요? 심장마비는 참아서 넘기는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애매하다고 해서 몸 안에서 벌어지는 과정이 애매한 것은 아닙니다. 혈관이 막히는 순간부터 심장 근육은 분 단위로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증상의 강도가 아니라 패턴의 변화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나타난 불편감,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이상한 느낌, 움직일수록 더 불편해지는 증상은 이미 위험 신호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착각은 조금 지켜보다가 심해지면 그때 가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심장마비에서는 심해졌다는 것은 이미 늦어졌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애매하지만 그 애매한 시간 동안 손상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특히 혼자 있는 상황에서는 도움 요청 자체가 지연되기 쉽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 보니 괜히 소동을 만들기 싫다. 괜한 오버일 수 있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이 심리가 가장 위험합니다. 실제 임상 데이터를 보면 심장마비 환자 중 상당수가 증상 발생 후 1시간 이상 지나서야 의료기관에 도착합니다. 그 이후의 상당 부분이 초기 인지 실패와 판단 지연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심장마비를 빨리 알아차린다는 것은 전문가처럼 진단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한 병명을 맞히라는 말도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이건 혼자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장마비 대응을 뭘 해야 살 수 있느냐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언제 내 판단을 멈춰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더 위험한 이유는 도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판단을 멈춰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듣고 있다면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통증이 약해도 애매해도 설명이 안 돼도 평소와 전혀 다른 신체 신호가 갑자기 나타났다면 그 순간부터는 의지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주제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입니다. 심장마비는 아직이라는 단어를 허용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다음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심장마비 대처법들이 왜 문제인지, 어떤 말들이 근거 없이 퍼졌는지를 차분하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장마비는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 잠깐만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상황을 단순화합니다. 하지만 심장마비의 본질은 멈춤이 아니라 진행입니다. 의학적으로 심장마비의 대부분은 관상동맥이 갑자기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시작됩니다. 이 혈관은 심장 근육에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막히는 순간부터 심장 근육은 산소 부족 상태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즉각적인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손상이 누적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 괜찮은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혈관이 막힌 직후 심장 근육은 산소 공급이 줄어든 상태에서도 기존과 같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심장은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뛰려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 반응은 자동적이며 의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보상 반응이 단기적으로는 혈류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손상을 가속화한다는 점입니다. 산소는 부족한데 일의 양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때 심장 근육 내부에서는 에너지 생산 방식이 바뀝니다. 정상적인 산소 대사 대신 비효율적인 대사 경로가 작동하면서 젖산 같은 부산물이 축적됩니다. 이 과정에서 통증, 압박감, 숨가쁨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증상이 반드시 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경 감각이 둔한 사람이나 자율신경 반응이 다른 사람들은 명확한 통증 대신 막연한 불편감만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심장 근육 세포는 손상된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2단계에 들어서면 회복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살아남는다가 아니라 심장 기능을 얼마나 보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았으니 아직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쓰러짐은 이 과정의 마지막 단계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 전에 이미 구조적 손상은 상당 부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잘못된 행동이 왜 위험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하게 기침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과도하게 숨을 쉬는 행동은 모두 심장의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킵니다. 즉, 이미 부족한 산소를 더 빨리 소모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하면 낫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교감신경 자극 때문입니다. 몸이 위기 상황을 인식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일시적으로 각성이 증가합니다. 이때 증상이 잠깐 완화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응은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불에 기름을 붓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심장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손상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메커니즘은 부정맥 위험입니다. 산소가 부족한 심장 근육은 전기 신호 전달이 불안정해집니다. 이로 인해 위험한 심장 리듬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상태가 매우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마비 대응에서 가만히 있는 선택이 소극적인 행동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은 심장의 산소 소비를 줄이고 손상 진행 속도를 늦추는 선택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막힌 혈관을 여는 것은 의료적 개입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개입이 이루어질 때까지 심장 상태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는 이 초기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심장마비 대응의 핵심은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심장은 이미 뛰고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상태로 무리하게 뛰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의 목표는 심장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현실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었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럼 실제 사람들은 어떤 선택에서 갈라졌을까? 다음에서는 혼자 있던 한 사람이 어떤 판단에서 흐름이 바뀌었는지를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장마비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운이거나 체력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요소는 운도 의지도 아니라 초기 몇 분 동안 어떤 선택을 했느냐입니다. 여기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특정 인물을 지칭하지 않으며 실제 임상에서 매우 흔하게 관찰되는 전형적인 흐름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50대 초반 남성 어 씨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약은 처방받았지만 증상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복용은 불규칙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야간 근무가 잦았고 최근 며칠간 수면 부족과 과로가 겹쳐 있었습니다. 사건은 새벽 시간 어 씨가 혼자 집에 있던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느낀 것은 가슴 통증이 아니라 명치 부근의 답답함이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느낌과 함께 왼쪽 어깨와 팔이 묘하게 뻐근했습니다. 어 씨는 처음에 이를 심장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위가 불편한 적이 있었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판단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초기 반응입니다. 어 씨는 물을 마시고 자세를 바꿔 누웠습니다. 잠시 괜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자 그 판단은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심장 안에서는 산소 공급이 제한된 상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고 숨이 평소보다 가빠졌습니다. 이때 어 씨는 이상하긴 한데 조금만 더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흐름이 갈라지는 첫 번째 분기점입니다. 어 씨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에는 심장마비 대처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행동 요령들이 나왔습니다. 강하게 기침하기, 심호흡하기, 몸을 움직여 깨우기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어 씨는 그중 일부를 시도했습니다. 기침을 몇 차례 했고
호흡을 크게 하려고 했습니다. 잠깐 어지러운 느낌과 함께 각성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아직 버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반응은 상태가 좋아졌다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교감신경 자극으로 인한 일시적인 반응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의 에너지 소비는 더 증가했습니다. 이후 증상은 갑자기 더 뚜렷해졌습니다. 가슴의 압박감이 강해졌고 숨이 더 가빠졌습니다. 이때 어씨는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분기점이 등장합니다. 어씨는 지금이라도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판단은 어떤 요령이 아니라 자기 판단을 중단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어씨는 즉시 119에 연락했습니다. 증상을 있는 그대로 말했고 혼자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통화를 유지한 상태에서 문을 열어두고 움직임을 최소화했습니다. 이 선택은 심장마비를 해결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조를 바꾼 선택이었습니다. 심장 손상이 더 진행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전환한 것입니다. 구급대 도착 후 어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관상동맥의 급성 폐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손상이 시작된 상태였지만 도착 시점이 비교적 빨랐기 때문에 손상 범위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어씨가 특별히 용감했거나 특별한 지식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내가 해결하려는 단계에서 멈췄느냐입니다. 만약 어씨가 처음 증상 이후 더 오래 버텼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심장 기능 저하가 더 크게 남았을 가능성도 있고 위험한 부정맥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심장마비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요령이 아니라 의료 구조로의 연결 시점입니다. 혼자 있던 사람의 결과가 나빠지는 이유는 증상이 더 심해서가 아닙니다. 혼자일수록 조금만 더 보자는 판단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시간을 갉아먹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심장마비는 언제 쓰러졌는가 보다 언제 구조로 넘어갔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쓰러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손상은 충분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관점은 하나입니다. 심장마비 대응에서 좋은 선택이란 무언가를 잘한 선택이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을 중단한 선택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며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하면 안 되는지, 다음에서는 실천 원칙과 주의점, 그리고 이 정보의 정확한 한계를 정리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앞에서는 혼자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고 잘못된 행동이 위험하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어디까지가 합리적인 대응인지 묻게 됩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심장마비 정보는 조금만 잘못 전달돼도 사람을 안심시키거나 반대로 공포에 몰아넣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기대치를 명확히 조절해야 합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심장마비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거나 대체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도 막힌 혈관을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앞의 모든 설명이 왜곡됩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역할은 단 하나입니다. 위험 신호를 인식했을 때 판단을 멈추고 구조로 넘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은 무엇을 하라보다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 멈추느냐가 핵심입니다. 우선 원칙부터 정리합니다. 첫째, 평소와 다른 신체 신호가 갑자기 나타났다면 강도와 상관없이 심장 문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통증이 약해도 애매해도 설명하기 어려워도 이 원칙은 동일합니다. 둘째, 혼자 있는 상황이라면 판단 기준을 더 엄격하게 잡아야 합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는 선택은 혼자 있을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이때는 과잉 대응 쪽으로 기울어야 합니다. 셋째, 몸을 자극하는 행동은 대응이 아니라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한 기침, 과도한 호흡, 불필요한 움직임은 심장의 부담을 늘릴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실천의 핵심은 요령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119에 연락하는 것, 상황을 설명하는 것, 문을 열어두고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실제로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괜히 불렀다가 아무 일 아니면 어쩌나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질문 자체가 잘못 설정된 질문입니다. 심장마비에서는 괜히라는 결과보다 늦은 결과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제 이 정보를 어디까지 적용하면 안 되는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일상적인 소화불량이나 만성적인 통증을 모두 심장 문제로 해석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핵심은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늘 있던 증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처음 나타난 패턴인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이 정보는 의료 상담이나 검진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평소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이라면 증상이 없을 때부터 의료 관리가 우선입니다. 이 점을 놓치면 응급 대응 정보만 믿다가 정작 중요한 관리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이제 명확히 제외해야 할 대상도 짚겠습니다. 이미 심장 질환으로 치료 중인 사람, 최근 심근경색이나 시술을 받은 사람, 의사가 개별 행동 지침을 준 경우에는 이 일반적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의 지침이 우선입니다. 또한 공황 발작이나 불안 장애로 인해 가슴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이 정보를 자기 판단으로 적용하면 불안이 더 증폭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전문적인 평가가 선행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경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심장마비가 와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안심용 지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정보는 보호막이 아니라 지연장치가 됩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실패하는 방식은 이런 흐름입니다. 증상이 나타난다. 이 영상을 떠올린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스스로 판단한다. 조금 더 버틴다.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다. 이것이 정보를 잘못 적용했을 때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요지는 아주 단순해야 합니다. 이 영상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심장마비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위험해집니다. 요령을 찾는 순간 시간은 사라집니다. 판단을 멈추고 의료 구조로 연결되는 선택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 누군가가 조금 더 빨리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것으로 역할은 충분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기대치를 낮추고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 그것이
이 주제에서 가장 전문적인 태도입니다.